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벌써 지금 4월 달도 3주 차에 벌써 도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수익 공개를 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계좌도 공개하면서 제 근황과 투자 상황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달 4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던 게 4월 달에 이제 작년 이제 배당금이 들어왔거든요. 배당금이 꽤 쏠쏠했어요.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어도 한 150에서 한 200 정도가 여기서 올해 이번 달 수익금에서 예해서 한 이 정도 수준이 제 배당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수익 같은 거 대비 되게 쏠쏠했던 거죠. 참고로 제가 영상을 잘 안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작년 중순부터 조금씩 주식을 이제 원래 옛날부터 하긴 했는데 이제 원래 갑자기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투자금을 조금씩 늘려서 2020년 말에 1억으로 투자 원금을 늘려서 그 다음에 운영을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 전까지는 1억 미만으로 운영을 하다가 2021년 1월부터는 1억이 원금으로 해서 굴린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 지금 수익이 좋았던 거는 이 배당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이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요. 사실 뭐 다른 것들이 뭐 잘 올라줘서 높은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더 높아 보이는 이유는 이 배당금이 되게 쏠쏠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보시면 다 대형주나 많이 들어본 애들이 많아요. 뭐 네이버, 삼성전자, LG U+, 뭐 CJ 제일제당, LG 이노텍, 뭐 한국자산신탁이랑 뭐 쿠쿠홈시스나 뭐 이런 건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대 수익이 높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 이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만족한다 싶으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는 주식들만 운영을 해도 이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조급하게 되면 뭐 급등주를 찾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좋다던데 하는 뭐 그런 뭐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리시잖아요. 근데 테마주나 이런 거는 순간 잘못 판단하거나 그 매도 시점을 놓치면 마이너스가 너무 커요. 그런데 보통 투자에서는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길게 보면 수익을 내는 거라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계속 기업에 대한 실적도 막 분석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시작한 게 제가 분석한 거를 다른 분들한테도 정보를 공개하는 겸사겸사 같이 시작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구매하거나 그러지 말고 기업 실적이나 그런 거를 같이 보면서 하면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차트로만 주식을 할 때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본다고 치면 차트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락을 했으면 손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특정 구간에서 내려간다 싶으면 여기서 이탈을 하네 하고 팔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손절을 했으면 여기 다시 오르는데 결국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심택 같은 거를 이때도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거는 여기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 길게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가 원래 옛날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자회사 중에서 적자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적자를 이제 안 내고 흑자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차트만 보거나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괜찮은데 하고 샀던 거라면 제가 아마 중간에 손절을 했겠죠. 이게 하락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주식을 운영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심이 안 되면 못 견디고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게요. 차트랑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다 우량주여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보통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MACD가 좀 떨어지거나 떨어지는데 OVV 보조지표가 잘
선방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MACD랑 OVV 그 보조자표를 좀 많이 확인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는 보시면 OVV가 보면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을 해서 이게 결국은 거래량이랑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 보조지표를 그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가격도 떨어지고 OVV도 하락 추세로 바뀌면 아 이거는 손절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OVV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길게 보면 이게 크게 안 떨어졌어요. 이 하락폭에 비해서 보시면 이 MACD가 이제 가격에 대한 그 변동성 같은 거, 장기 편성이나 그런 변화에 대한 그 지표잖아요. 얘는 이렇게 빠졌는데 OVV는 생각보다 기울기가 그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얘에 비해서는 그렇게 완만했어요. 그리고 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보면 그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길게 보면 그 호흡을 좀 알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걸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거가 되게 화제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어떤 그 가상 환경에서 내가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 환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보면 네이버에서 제페토라는 게 계열사 중에서 이제 제페토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쿠팡 상장 이후로는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바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 뭐 그 정도의 의견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좀 제가 조금 일단은 차트만 보면 삼각 수렴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60일 이평선이랑 거의 삼각 수렴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여기서 많이 횡보를 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 가격대에 매한 사람이 많아서 만약에 떨어지면 사실 여기 벽에 부딪혀서 올라가기도 안 좋아서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저는 아마 위로 올라갈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안 좋은 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수급이 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앞으로 전망 같은 거는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 안 좋아서 이게 좀 아쉽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배당금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지금 뭐 팔 시점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요 흐름을 좀 보고 이 추세가 바뀌면 손절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매도를 하고, 이 추세가 안 바뀌면 계속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G U 플러스는 사실 저 배당도 있고 저평가돼서 산 건데, 보시면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근데 보시면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살짝 올랐고요. 사실 또 코로나 이전 가격 대비 보면 아직 그 저항선도 아직 한 15,000원 좀 미만 언저리까지도 올라와도 저항이 별로 큰 저항이 크게 없어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큰 저항 없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는 사실 물리더라도 배당이 한 2, 3% 이상은 되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이때 이후로 좀 많이 늘어서 지금 과거 가격 대비 많이 빠져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얘도 아마 좀 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심택 같은 경우도 보면 가격이 계속 지금 52주 신고가 아마 넘었을 텐데 계속 신고가 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왜냐면 옛날에 이제 적자였던 그 회사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메모리나 반도체 쪽이 호황일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거래량도 최근에 늘고 다시 상승으로 해서 좀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일단 반도체 쪽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기관은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기관은 파는 대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은 올라가니까 일단 수급상으로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개인만 사면 수급이 이렇게 좋다고 요즘에 안 봐서.
그리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한번 올랐다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아쉬운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관 같은 경우는 팔았지만 외국인은 꾸준히 지금 지분율이 늘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차트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크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가격적인 것도 보면 조금 흐르다가 지금 삼각 수렴을 해서 이제 가격에 좀 변화가 있을 타이밍이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꽤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MACD도 거의 지금 조금만 이제 방향성이 바뀌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대신 이제 1차 저항이랑 2차 저항을 이제 그러는 게 이제 분홍색인데, 여기만은 뚫으면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래량 실린 양봉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는 좀 재미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NTC는 제가 계속 지금 길게 호흡을 보고 있는 놈인데, 지금 제가 한 이때쯤에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거의 그 가격 비슷하게 왔고요. 이게 오른 이유가 뭐 영상에도 제가 올리긴 했지만, 삼성 벤츠에 대한 납품 이야기도 있고, 삼성전 이번에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로 인한 마이너스 적자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다 털었고요. 그렇게 그 회계상으로.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보면 계속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은 4분기를 최저점으로 보고 작년 4분기를 계속 우상향할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저항선들이 좀 많아, 여기 매물대가 보면 많아서, 왜냐면 이 가격대에 샀던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뚫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아마 이 가격을 뚫고 나서 여기는 사실 뭐큰 저항, 여기를 뚫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저항이 있는 거지. 사실 여기가 제일 뚫기가 좀 매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 두 곳이. 그래서 이것만 뚫으면 가격이 사실 더 올라가도 사실 큰 무리는 없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물량을 야금야금 조금씩 늘려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조금 더 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해서 지금 다시 거의 뭐 본전에 근접하게 갔네요. LG 이노텍은 최근에 제가 그 종목이 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횡보하고 있고, 보시면 이 OVV로 해서 이제 그 거래량이랑 그 가격 변화량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약간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좀 유일하게 좀 안 좋게 보는 게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별로 올라가지 않고 기관도 안 올라가고 있어서 아직 수급이 좀 좋진 않다. 차트나 뭐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업황이나 나쁘지 않다. 근데 요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이제 저는 이제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을 원래 배당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것도 있었고, 이제 배당 물리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샀던 건데,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하고 지금 조금 흘러서 삼각수렴했다가 지금 점프업을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한데, 매물대도 뚫었고,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서 이 가격대 강하게 되게 뚫었거든요. 거리랑 터지면서. 그래서 좀 길게 보면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다른 종목들도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얘를 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팔고 좀 다른 종목을 또 다시 기다려서 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면 이게 굳이 팔 이유는 없는데, 왜냐면 여기 보면 기관 매수도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갔다가 소폭 줄긴 했지만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빨리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원래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뭐 한 단기적으로는 길게 보면 뭐 배당이랑 이것저것 수익에서 한 10% 언저리만 그냥 보고 샀던 건데, 뭐 그 보수적으로.
많이 올라서 얘는 팔고 좀 다른 종목 저평가된 거를 좀 사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는 얘도 실적이 보면 좋은 편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이제 뭐 경쟁사랑 그런 거 비교했을 때는 뭐 엄청 싸다고 보긴 뭐하지만 실적이나 그 지금 외국 말레이시아 매출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해외 진출하고 나서 매출이 좀 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나쁘진 않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소폭이긴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 지분율이나 이제 누적 순매수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수급은 뭐 약간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여기서 가격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물리더라도 배당은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단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분석 영상을 만들다가 아직은 업로드를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쿠컴시스도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지금 뭐 이렇게 수익 내는 거는 지금 뭐 급하게 생각 안 하시면 저처럼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런 호황장에서 수익을 못 내고 계시다면 혹시 조급한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종목에 들어가서 하락했을 때 던지는 건 아닌지 이거는 사실 뭐 주식만이 아니라 뭐 코인 시장을 하시거나 뭘 하시더라도 잘 모르고 이제 남 말 믿거나 그 신뢰가 없으면 하락하면 던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